광복절, 국민 주권을 되찾은 날, 국민 주권을 찬탈했다라고,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국민 주권을 찬탈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가 쇼를 하고 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관세는 25%로 확정됐습니다. 폭스뉴스가 가볍게 한국은 이미 협상이 끝났다라고 화면에 띄웠습니다. 25% 일괄 관세. 기존 관세가 더해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거의 폭망 수준이죠. 대한민국의 산업 그리고 경제, 그러니까 우리의 밥상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재명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재명은 8월 15일 정치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민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히 오만한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국민의 심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8월 15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절이다라는 거죠. 나라의 정체성과 주권 회복을 기리는 이 엄중한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관세 협상은 사실상 결렬이죠.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국제 외교의 불량 파트너로 간주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이재명이 있죠. 이재명이라서 오늘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정통성 없는 정권의 끝은 언제나 같습니다. 외교에서 고립되고 경제는 추락하고 국민은 분열하고, 이 와중에 이재명이가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 국민 통합도 아니고 위기 극복도 아닌 거짓 감성 쇼죠. 이재명 정권이 8.15 광복절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하는지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당선된 뒤에 반발을 없애려고 여론을 조작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과 매우 유사한 이재명 정권을 국제적 반응을 토대로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은요, 우파 플랫폼을 강화시킵니다. 저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유튜버들까지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좌파가 장악한 유튜브 세상도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힘은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 댓글로 꼭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통성 없는 정권의 외교 고립은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미국이 먼저 외면했죠. 미국이 외면하면 미국과 함께 연대하고 있는 우방국도 함께 외면하죠. 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휴가를 즐겼죠. 스코틀랜드를 방문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관세 협상단들이 이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갔습니다. 여기서도 제대로 패싱 당했죠. 폭스뉴스에 나와서요, 이 조롱을 했습니다. 한국의 당국자들, 그러니까 누구누구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당국자들이 자신을 찾아왔다. 밥 먹고 나니까. 그러면서 거절할 수 없었다.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냥 얘기 들어주고 돌려보낸 거야. 그리고 다시 워싱턴으로 갔는데 말이죠. 워싱턴까지 가려면 같이 가자. 따라와. 이렇게 해서 또 쫄쫄쫄쫄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라는 겁니다. 미국 언론은요, 한국 정부에 대한 외교적 조롱으로 해석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이미 한국의 25% 관세 부과 확정이다라고 화면에 띄웠고요. 추가로 50%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무역 보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나와 관계가 좋으면 15% 정도? 그런데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 50% 정도가 맥시멈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권의 정통성 결여 그리고 반미 외교 노선에 대해서 제재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은요, 정권 초반부터 친중 반미 노선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정부 인사들만 봐도 이거는 반미의 친북의 친중 인사들로 드글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의 정부의 인사들이 과연 미국에 갈 수 있는 놈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만 봐도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온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파괴를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게다가 국제사회는요, 이재명 정부의 선거 정당성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수차례 걸쳐서 한국 대선의 절차적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해왔죠. 그런데 이를 명확히 해명하거나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정통성을 의심받는 정권은요, 국제 무대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제대로 패싱 당하면 내부적으로 고립되겠죠. 그러니까 이 밖에서 못 푼 울분을 내부적으로 풉니다. 그래서 상대 정당에 대해서 단합하고 정치 보복을 이어가고 국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내고, 지금 이재명 정권의 길이 그건 것 같습니다. 여론 공작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좌파 정권의 실체를 이재명 정권에서 보여주네요. 뭐냐? 국민 임명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전례 없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순상님 때도 이러진 않았죠. 심지어 문재인 때도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뭐겠습니까? 뭐 대통령실 이런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임명한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행사다라고 포장을 하지만요. 뭐겠습니까? 정치 위기에 몰린 정권이 이미지를 교정하고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여론 공작의 일환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재명에게 임명장 주겠습니까? 다 좌빨이들 잔치를 벌이겠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통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초청 인사 대부분 보겠습니다.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 여기 우파 가겠습니까? 우파 가면 이재명 어떻게 하야, 이재명 탄핵, 이재명 빨갱이 이래요, 이거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지지 인사, 이재명에 딸랑거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친여 성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철저히 배제된다라는 거죠. 이게 국민 통합이냐? 아니죠. 정치 선동이죠. 이 행사 자체가 국민 여론과 괴리를 감추려는 목적이 사실상 자명하다라는 거죠. 어디서 인정 못 받으니까 국민 임명식, 국민이 임명한다. 그래서 내가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았다. 쇼를 하고 있겠다라는 거죠. 이거 뭐 100만, 200만, 뭐 수천 명 모여봤자 상관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 번 하면요, 이런 쇼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에 가지도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하니까 돈 들여가면서 국민 세금으로 이런 정치 쇼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니콜라스 마두로가 통치하는 베네수엘라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마두로는요, 국민위원회, 베네수엘라에서는 국민위원회,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임명식. 뭐가 다릅니까? 이것들은 항상 국민을 앞장 세웁니다. 국민 눈높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 좌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두로는요, 국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이거는 국제사회로부터 독재자의 선동, 선전으로 규정됐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 고립으로 치달았죠.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복절, 감히 이 광복절에 국민 주권을 회복한 이 날에 국민 임명식이다라는 것을 빌어가지고 마치 국민이 자신을 선택한 것처럼 연출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정당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대단히 머리가 아픕니다. 더욱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미국의 기밀 해제된 문건이다라는 거죠. 2020년 미국 국무부 산하의 싱크탱크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부정선거로 집권한 뒤에 여론을 조작해서 반정부 세력 간의 분열을 유도했고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이어갔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미국 국무부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GS에 의해서 2024년 기밀 해제됐습니다. SNS를 통한 정보 조작, 여론 분열, 정권 홍보 콘텐츠의 확산 등을 상세히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라는 거죠. 정권의 정통성 논란, 여론 조작, 그리고 감성 정치 쇼질, 이게 이재명 정권이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하죠. 트럼프 측 외교 인사, 그러니까 모스탄 대사가 이재명 정권을 두고 뭐라고 했죠? 이재명 정권이 내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재명이가 지금 특검 남발하고 정치적 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 정당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강하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재명의 안동댐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모스단 대사는 뭐라고 했죠? 내가 미국에 돌아가면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한다. 대한민국에도 베네수엘라식 탄압이 진행 중이다. 누구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트럼프의 핵심 전략가다라고 불리고 있는 프레드 플라이츠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 그만둬. 이거 간과하지 않겠어? 미국은 지켜보고 있어. 한국은 불이익이 있을 거야. 그게 같이 이 이재명의 정권에 대한 부정과 부패, 독재, 그리고 정통성에 대한 의문, 다 복합적인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만 봐도 이재명 정권은요, 국제사회에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도 신속히 고립되고 있다는 경고. 미국은 이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에 대한 탄압 실태를 보고했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모스단 대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고 서면으로 진술된 부분도 있다. 까지도 이야기를 한 게 이런 보고서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거짓 감성 쇼로 국민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위기의 원인을 외부에서부터 찾아야 되겠죠. 니부터 돌아보라. 라는 겁니다. 미국과의 갈등 그리고 보수 야당의 비판도 모두 정권 흔들기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반미 선동하고 있는 거, 이거부터 돌아봐라 라는 거죠. 대통령에 있는 자가 이 좌파 상식에 매몰돼 가지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행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외면 받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재명의 정통성 부재 그리고 오만한 국정 운영 때문이다라는 거죠. 8.15 광복절은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다시 되찾은 기쁨의 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권을 찬탈해간 세력들의 잔치로 만들겠다?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재명 개인의 선전 행사 그리고 감성 퍼포먼스에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국민은요, 이거 쇼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정권의 쇼는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요, 거짓 없는 정권 교체와 진실한 지도자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광복절 쇼 정통성을 덮을 수 없습니다. 거짓의 끝은 진실이다 라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민 TV였습니다.